화이팅. 자, 액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특별한 속성이 있냐면, 자, 간단하게 합시다. 표면적을 줄이려고 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하학적인 입체 중에서 부피당 표면적 제일 작은 거? 구입니다. 9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체는 9를 이루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 그런데 바닷물 9인가요? 아니요. 바닷물 그냥 평면 같잖아요. 그죠? 물론 뭐 지구는 둥그러니까 뭐 다 하면은 뭐 9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구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물은 다 평평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아무래도 9는 아닌 것 같은데 왜 9라고 할까요? 바로 외력이 없을 때예요. 지구에 있는 물이 평평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중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에 수직하게 무조건 표면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액체는. 아시겠죠? 그래서 작용하는 외력에 수직하게 표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는 거시적인 보통 수준의 물은 이렇게 다 평평하다고요. 그럼 이 말은 중력과 같은 외력이 없으면 진짜로 물이 동글동글 구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방울. 바로 우주를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항상 물을 무중력 공간에서 먹다가 지르르 흘리죠. 그러면 물이 진짜로 무중력 공간에서 동글동글해지는 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액체는 표면이 줄어들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진짜 중력 같은 것들도 없으면 진짜 동글동글해지나 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가상적인 어떤 액체를 도입했어요. 자, 그러면 이 동글동글하게 그린 애들은 바로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끼리 인력이 있을까요? 인력이 없을까요? 있어요. 분자들 사이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네. 왜? 만류. 없으면 무한 극대 원리까지 막 날라가지. 그걸 뭐라고? 네? 자, 지금 액체라고 했죠? 네. 구성하는 분자 있죠? 네. 그럼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있는데 네. 이들 사이에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 인력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개요, 공개. 확산. 공개성. 퍼져요. 확산을. 그걸 뭐라고 하냐고. 네? 퍼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고. 확산. 엔트로피의 증가, 농도가 균일해져요. 폭발, 텅, 분출. 다 맞는 말인데 그걸 한마디로 기체라고 하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 뭘 가져가고 있어요? 액체를 가져가죠. 분자 간 인력이 없으면 뭘 이룰 수가 없다? 액체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은 액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분자 간 인력은 뭐? 반드시. 알겠죠? 그러면 그 분자 간 인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다 이렇게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는 분자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묘하게도 액체를 구성하는 가장 최외곽 표면에도 분자는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걔들 입장에선 예를 들면 요렇게 빗금을 친다고 했을 때 얘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1번 요거보다
요거 주변 인력이 그래서 더 많아져요, 더 작아져요? 많아요. 표면에 있는 애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인력의 경향성. 얘는 내부란 뜻이겠죠. 내부에 있는 녀석의 인력의 경향성을 비교하면 어느 쪽의 인력 크기가 더 커지냐고요. 당연히 내부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보다 얘 주변 인력이 더 크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요거보다 요거의 위치 에너지는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크다. 커요. 크지 작아요. 크지. 크지 않노? 어떻게 돼요? 당연히 크노. 요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더 크다. 작죠. 멍청한 자식. 왜 작죠? 자,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면이라고 하고요, 물체라고 하죠. 자, 보시다시피 지구하고 인력 커요, 인력 작아요? 작아요. 인력 작죠. 포텐셜이 더 커요. 위치 에너지 커요, 작아요? 큽니다. 위치 에너지 크죠. 아. 무슨 말 알겠어요? 얘는 인력 더 커졌죠. 네. 그럼 위치 에너지 크다 그래요, 작다 그래요? 싸그리. 작다고 하죠? 그 얘기라고요. 아하.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3 요 녀석은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표면에 머물겠어요?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내부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왜? 안정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자발적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자발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자는 항상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자발적이죠? 네. 그러니까 표면에 입자를 배치시켜 놔도 얘는 길을 쓰고 뭐 하려고 한다? 길을 쓰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표면에는 분자를 최대로 배치시켜야 되겠어요? 최소로 배치시켜야 되겠어요? 최소로 배치시키다 보니 표면을 뭐라고? 최소화시킨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그 다음 지울게요. 준다. 줄게요. 으쌰. 오. 아니 금요일 수업이 사라진 거예요? 정답. 표면 장력 효과. 내가 예. 2번에서 5번으로 넣은 거. 영향을 주는 요인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 알면 좋은데 뭐 그냥 뭐 쓸데없다기보다는 좀 핵심만 찍기 위해서 첫 번째 일. 분자 간 인력. 얘가 뭐 할수록 표면 장력도 커질까요? 클수록. 커질수록입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 이런 식으로 분자 간 인력과 관계가 돼 있고 인력이 커질수록 표면을 더 줄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커질수록 표면 장력은 커진다. 자, 되게 이상해요. 뭐 충분히 그럴듯해요. 충분히 그럴듯하죠. 이때 그래서 예를 들어 오일 그냥 보통의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식용유, 참기름 뭐 그런 거요. 오일보다 물의 그래서 표면 장력이 어때요? 작아요. 더 크죠. 왜냐? 오일에서는 어떤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나겠어요? 분산력. 분산력이겠죠. 예. 물에서는 어떤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나겠어요? 소결합. 하이드로진 본딩.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둘 중에 이게 좀 더 큰 힘이니까 물의 표면 장력 역시 꽤 큰 편으로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액체 방울의 크기
이건 뭐 할수록 표면 장력이 커질까요?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이 커집니다. 아시겠죠? 네, 표면 장력이 커진다기보다는 표면 장력 효과가 커집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뭘 계산해 볼 수 있냐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세상의 입체는 되게 다양하죠? 네. 그럼 입체마다 부피도 다르고 표면적도 다르니까 그거 다 계산하면 헷갈리니 그냥 편의상 뭐를 한번 가정해 보자. 쿠. 자, 그러면 쿠의 부피는 얼마예요? 쿠의 부피는 4파이 세제곱입니다. 이거죠? 쿠의 표면적은 4파이 제곱입니다. 이거죠? 계산하면 짜잔.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액체 방울이 사이즈 자체가 작아질수록 부피당 표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표면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율상 표면에 배치돼야 될 분자수가 더 많아지는 거고 걔들이 더더욱 기를 쓰고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표면 장력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더더욱 땡글땡글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덕에 어떤 현상도 나타날 수 있냐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이 있는데 네. 그게 요런 꼴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표면 장력을 영어로 surface tension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 이니셜을 따서 ST 이렇게 썼어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감마 요거는 그냥 뭐 상수라고 치고요. 여기에 있는 요게 방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관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봤어요. 모세관 현상에서 이렇게 물에다가 유리그릇 이렇게 담궈 놓으면 물방울이 쇽, 물이 쇽, 여기서 쇽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 높이를 h 그 다음 요 관이죠. 요 관의 반지름 요걸 r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요 물의 미르도를 로라고 하면 이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PST가 R분의 2 감마인데 이게 로 GH가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로 GH가 뭐야?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잖아요. 그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뭘 할 수 있느냐? 이 기둥 높이를 높이고 싶어. 그럼 R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R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식물에서도 이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죠. 식물의 무슨 기관에서? 뿌리와 물관에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물관은 식물에서 그 두께가 굵어요? 엄청 좁아요? 좋아요. 엄청 좁죠. 왜? 그래야 물이 높게 치솟죠. 식물의 물관을 좁게 설계하는 이유는 뿌리에서부터 잎끝까지 물을 다 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물관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이즈예요? 안 보이는 사이즈예요?
안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대략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아주 좁아요. 그래서 물이 100m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액체 방울의 크기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표면 장력 효과는 더더욱 강해진다. 됐죠? 네. 이게 표현력이 작아지려고 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네. 구가 이렇게 위로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도 구 아니에요? 얘가 좁아지잖아요. 네. 좁아지면 표면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그 유리라고 하는 성분과 여기에 있는 물 분자 사이가 접촉을 해서 이렇게 표면 장력에서는 그 뭐냐면은 무슨 력? 인력. 부착력이라고 하는 효과가 좁을 때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덕에 그런 건데 그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 표면 장력 효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에서 R분의 2 감마라고 하는 이 수식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이게 내부 반지름이 R이잖아요. 그럼 내부 반지름이 R이면 이 안에 근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요런 식의 구형 공간을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구형 공간에서 내부가 공기고 바깥쪽이 액체인 거죠.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반지름에 대해서 액체 표면이 만들어졌고 그 액체 표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 표면적을 늘려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표면을 줄여야 되잖아요. 액체는 표면을 줄이려고 하니까요. 그러려면 이 표면에 대해서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표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방향은 중력 방향이에요? 중력 역방향이에요? 중력 역방향이니까 위로 치솟는다고요. 그게 치솟고 나서 만들어지는 무게와 균형을 이루어서 H라는 높이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좁을수록 표면적이 더 비율상 많아지고 그 덕에 위로 치솟으려고 하는 힘이 세지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올라가다가 뭐랑 균형을 잡겠어요? 중력이랑 균형을 잡는 상태에서 H만큼에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세가는 좁을수록 높게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책 찾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뭐 요 수식으로 그냥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온도는 다음 시간에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어떻게 될까요? 나가져요. 감소합니다. 표면 장력이 작아진다고 하죠. 네.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요? 물 분자가 활발해져서.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집니다. 왜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네, 표면 장력이 만들어지는데 네. 분자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니까 인력의 크기가 작아져서 표면 장력이 감소하는 역시 천비의 남자. 못 들었어. 정말 멋있게 얘기해줬어요. 뭐라 얘기했어요? 인력이 감소해서. 준혜 화난 거 아니죠? 네? 화난 거 아니죠? 아니, 준 화났어요 준혜야? 준호 바뀌었어요, 생기. 뭐라고 바뀌다 아니야?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 저는 이제 다른 애 좋아해요. 아 진짜로요?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로요? 부담스러워요. 찬미 말고. 천비 말고 또 누구요? 바로 저희 거제도. 방 뭐요? 현성이 좋아한다고요? 오. 현성이 누구야? 그러면 찬비 엄마는 굉장히 불쾌하시겠네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좀 위험한 남자네 그거? 봤더니 지금 현성이가 누군데요? 남자 아니에요? 남자. 몰라요. 준우 진짜 정말 다시 봤어요 준우? 준우 진짜 준우가 자기 방 칠판에 적어놨어요. 맞아요. 조준호 하트. 내가 적어놓은 게 아닌데 그다음에 조 이름도 현성아 사랑해요, 선생님. 예? 뭐라고요? 조 이름이요. 조 이름이요? 네. 모든 오늘 이름. 조용히 얘기해. 사람 이름이 조 이름이라고요?
아니 거는 말 무시하면 돼. 이상한 말. 알았어. 아니 준우 멋있다. 멋있다. 자, 준우가 방금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간 인력과 뭐 상호작용 이런 표현 해줬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한마디면 돼요. 아 잠시만요. 한마디. 잠시만요. 운동성. 그리고 그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언제 배웠느냐?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 물리 시간에 배운 운동 한마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세상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한마디가 필요해요? 작아지기 어? 때문에 무슨 한마디가 필요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요 법칙. 이유요. 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법칙.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유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장을 쓸 것도 없고요. 힌트 3음절. 에너지. 포텐셜 일정해. 그리고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사실 물리 시간에 연력학 첫 시간에 무조건 이 단어를 배워요. 물리 시간에 배우는 연력학 첫 시간에 이거 무조건 배워요. 열평형. 그리고 그 뭐냐면은 좀 열팽창. 정답. 이거 뭔가 싶어. 때리고 싶어. 열팽창이요. 여러분 열팽창이란 말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그래서 왜 이건 아마 중학교 책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름에 막 여기 뜨거워가지고 막 철로가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는 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잘 봐요. 온도가 올라가면 열팽창.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팽창이면 부피는 늘어나는 거예요? 부피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부피는 늘어나는 거네? 그럼 그건 표면정력 현상이에요? 표면정력 반대 현상이에요? 뭐야 하겠죠? 와. 열팽창. 얼마나 설명이 깔끔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온도가 달라지면 분자간 상호작용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틀린 말은 아닌데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줄어든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여러분 학교 그 기출문제를 내가 40페이지에 수록해 놨죠? 네. 그럼 거기에 이제 1, 2, 3, 4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되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학교 간다. 왜 학교에서 좋아요? 학교 가면 좋지. 자고 싶을 때 자고.